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기사 내용은 S&P 500의 랠리 정책 7월의 중요성과 니키 헬리의 경고,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기사는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S&P 500 지수의 최근 동향과 다가오는 7월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콥 소넨샤인 기자의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최근 S&P 500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10월 말 최저점에서 무려 33% 상승해 6월 18일에는 5,487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0.5% 하락하며 현재 5,46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경제분석국에서 발표한 개인소비지출 지수에 따르면 5월 수치는 연간 2.6%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월의 2.7%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2%이므로 이번 데이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는 이미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S&P 500의 가격 과수익 배수는 21배로 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022년 초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높은 금리는 기업의 미래이익 가치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주식 가격이 비싸지려면 금리가 떨어지고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7월이 중요한가요? 7월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경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7월 11일에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지수가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5월의 3.3%보다 낮은 수치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연준의 정책위원회가 7월 30일과 31일에 회의를 열어 금리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시그널에 주목할 것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만약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암시한다면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면 S&P 500 지수는 5200에서 5300 범위에서 중요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점에서 지수가 지지를 받는다면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 지수가 이 지지선을 하향 돌파한다면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S&P 500의 50일 이동 평균입니다. 현재 이 지수는 5269포인트인데 이 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추가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3년 동안 이 평균선을 하향 돌파한 후 두 자릿수 하락이 여러 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주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앞으로 몇 주 동안의 상황이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사는 아주 뜨거운 정치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던진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매우 날카로운 비판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존 맥코믹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니키 헬리는 올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죠. 그녀는 최근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그의 토론 성과가 매우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는 모든 연방 후보자에 대한 인지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헤일리는 바이든의 지지부진한 토론 성과를 지적하며 그의 연약함이 국가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적들은 지금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방금 보았습니다. 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헤일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약 일주일 전에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트럼프와의 대화가 좋은 대화였다고 설명했지만 자신의 캠페인 역할이나 공화당 전당 대회 참여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트럼프에게 자신에게 투표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더 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의 캠페인은 헤일리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지지자들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캠페인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MAGA 동맹이 끊임없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온건파와 무소속을 당해서 몰아내고 2024년 선거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약속을 반복해서 거부하는데 지친 수백만 명의 니키 헤일리 지지자들에게 여러분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합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의회 임기 제한과 75세 이상 정치인에 대한 필수 정신 능력 테스트를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연방 공직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재정 공개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52세의 헤일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자택에서 토론을 지켜보다가
바이든이 엄청난 정치적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바이든이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부적합했다며 그의 토론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중에 일련의 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지만 대체로 포자진의 조언을 고수했고 덜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반면에 헤일리는 트럼프의 정신적 활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뉴햄프셔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정신적 쇠퇴를 경험했다고 말하며 그가 자신을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혼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78세의 트럼프는 과거 인지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으며 바이든에게도 그러한 테스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나이와 정신력에 대해 더 많은 경계심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일리는 바이든의 포자진이 유권자들에게 그의 정신적 노화를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조 바이든 주변과 그의 행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민에게 그는 비밀리에 괜찮다, 비밀리에 훌륭하다고 계속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지 않다는 징후를 보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니키 헤일리가 던진 경고의 메시지와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